10월은 보통 천문이라고 그래요. 술의 천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태어난 년이나 월이나 일이나 시에 술이나 해가 있으면 천문이 있다라고 그래요. 천문이 있다. 하늘문이 있다라고 하는. 하늘문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이 이렇게 문을 열면 되잖아.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 좀 쉬운 말로 하면 영통의 자질이 있다. 영통의 자질이 있다. 조금 듣기 싫은 말로 하면 신기의 자질이 있다. 네. 잘 쓰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영감이 훌륭하니까요. 잘못 쓰면 패가망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신기가 있으면 마음이 잘 흔들리기가 쉬워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 저는 참고로 술과 해가 나한테는 없어요. 저는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잘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공감이 잘 일어나고요. 하늘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곳에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좋지 않은 것에 마음이 열려 있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물들 수도 있다라는 거,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조정을 해야 될 필요 있는데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어느 철이든 기도가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가을에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나의 정신세계를 높이는 거야. 봄에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꽃피우는, 새로운 것을 새싹을 틔우는 거라서 준비하는 거라면 가을의 기도는 걷어들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더 이렇게 상승시키고 더 높게 만드는 게 가을이고요. 봄에는 더 열심히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것이 이제 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가을 기도도 늘 하지만 10월 상달 기도를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전 세계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 다들 어렵잖아요? 서민들은 정말 어려워요. 대기업은 잘 나가도 서민들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데, 살아가기 힘든 이런 때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를 또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견뎌내는 그런 것이 기도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 이번에는 이제 음력하고 양력하고 윤달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서 9월 보름부터 10월 보름까지 상달 기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전에는 쟤는 안 지냈는데 이번에는 백중 때처럼 9월 보름 입제를 해서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쭉 그렇게 제를 지내서 10월 보름날 회양을 할 거예요. 그럼 5번 제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이소 자주 가죠? 다이소. 좋아하나요? 우리 절 옆에 근처에 있어가지고 저도 종종 한 번씩 가서 필요한 거 사고 그러는데요. 다이소는 일본 걸까요? 우리나라 걸까요? 일본 불매운동 할 때 유니클로라든지, 일본 렉서스라든지, 일본 도요타라든지, 일본 차하고 일본 물품 불매운동 할 때 다이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죠. 분명히 이름 보면 다이소라는 게 대창이라는 거거든요. 대창 산업인데 일본말로 해서 다이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일본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매운동 할 때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또 다 이제 사연이 있어요. 이 다이소는 유니클로하고 다이소는 대표적으로 디플레를 상징하는 기업들이에요. 디플레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거야. 물가 내려가는 저성장 또는 뭐 성장을 멈췄다. 또 좋게 얘기하면 사회가 안정화됐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으로 놓고 봐도 국민 총생산이 해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계 소득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대체로의 가정들은 가계 소득이 해마다 비슷비슷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다고요. 물론 어떤 회사는 좋은 회사는 해마다 올려주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회사가 더 많아요.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과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성장에 들어갔고 저성장이 되면 물가가 일단은 이제 더 싸지게 되는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요. 월급은 늘지 않고 월급 줄고 물가는 내려가고 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죠. 물가가 내려가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다이소하고 그 유니클로라는 것은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시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의 킬러라고 해야 되나? 유니클로가 생기고 나서 많은 이제 이렇게 옷 파는 매장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싼 가격에 좋은 품질에 디자인 괜찮고 그럼 유니클로를 사 입지 다른 옷을 사 입겠어요? 그래서 다른 매장보다 훨씬 싸고 질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 그 유니클로예요, 그게 보면. 그리고 다이소도 처음엔 천엔샵 이래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싼 게 비지떡이라 이래가지고 잘 안 됐다고. 그런데 천엔샵이 인기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해외 지부까지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슈퍼 안 가고 옛날엔 본래 다이소가 처음 시작이 슈퍼에 꼽사리 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다이소라고 따로 매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슈퍼에 천엔샵 코너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이소가 그 천엔샵이 인기가 많으니까 매장을 따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슈퍼 갔다가 천엔샵을 그 천엔 뭐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거고 지금은 다이소 먼저 문방구 갈까 다이소 갈까 다이소 가가지고 없으면 문방구 가는 거고 예전에는 슈퍼마켓 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이소 먼저 갔다가 슈퍼마켓 가서 뭐 사고 뭐 이렇게 돼서 슈퍼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방구 이런 것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소가 더 싸니까. 다이소 창업자의 이름은 내가 잘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소 창업자는 본래 좌충우돌 좀 문제아였어. 문제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럴 때 권투를 하겠다고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권투 선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의사였거든요. 형도 의사였어요. 형도 의사.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권투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계 챔피언은 넘사벽이다. 넘사벽. 나보다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아버님 저는 이제 다른 거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권투한다고. 겨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대학 가지 못하고 야간 대학을 이렇게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연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결혼을 했어요. 가지고 대학교 때 일찍 결혼해서 예쁜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일찍 해버렸어요. 근데 이 창업주가 자기가 이름이 무슨 고로라고 그랬는데 무슨 고로인데 성이 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꿈이 커. 자기는 이제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건데, 자기 성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가 성이 아니야.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특이하게 여성의 성을 결혼하면 여성의 성을 따를 수 있다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개명 여성의 성을 따르겠습니다. 결혼하는 김에 여성의 성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무슨 고로였는데 이 사업가가 사장님이 이름이 고로하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름도 이제 현재 이름으로 바꾸고 결혼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님이 참 대단하죠. 보통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 후레자식 이러면서 이놈이 아버지 성을 뭐 이름도 아버지가 준 이름을 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그 자기 부인의 집이 양어장을 뭐라고 하지? 하여간 고기 키우는 걸 했어요. 이렇게 물에서. 근데 그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아버지 이쪽 의사는 하기 어려우니까 대를 이어서 형이 또 하고 그러니까 이쪽 그 부인 집에 이걸 대를 가업을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사업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 폭삭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좀 돈 좀 융통해가지고 했는데 한 우리 돈으로 한 1억 정도를 1억도 더 되는 것 같다. 한 5억 정도를 아버지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히로시마에 살았었는데 도망갔어요. 야밤도주했어요. 아버지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쿄로 야밤도주해가지고 도쿄에서 뭐 이렇게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굉장히 고생하다가요. 형이 찾아와요. 형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찾아왔지? 하니까 다 아는 방법이 있지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돈 줄 테니까 이거 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하도 도쿄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이제 히로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이렇게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요. 형이 준 돈으로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오사카 같은 데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히로시마에서 팔고 대체로 싼 걸 떼와가지고 파는 이런 것들을 시작한 거예요. 좀 이렇게 계산을 하려니까 이거 얼마요, 저거 얼마요.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다 100엔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1,000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처음엔 트럭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 트럭으로 다니면서 트럭으로. 그게 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수포로 이제 입점을 수포의 한 코너 또는 수포의 2층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따로 다이소라고 차렸는데요. 그게 한 89년, 90년 이때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91년쯤 되니까 일본 버블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일본의 저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이 폭삭되는 바람에 일본은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의 조짐이 시작됐고 내리막의 조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떠냐면 환율이 폭삭했는데도 경제는 아직도 살아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엄청나게 2배, 3배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일본 땅을 전부 다 팔면 미국 땅을 전부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미국 땅을 전부 다 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말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인들이 부자라서 미국 땅을 전부 다 살 수 있다라고. 그만큼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부동산이 두두두두두 상승을 계속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게 90년도 초에 이제 붕괴가 돼요. 그때부터 일본은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한테 이제 80년대부터 후반부터 우리한테 전자제품 또 자동차 배 만드는 거 반도체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에 많이 이제 이렇게 뺏기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막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 덕을 좀 봤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덕을 봤고, 한국 전쟁 때문에. 또 반면에 일본은 또 이제, 우리나라는 플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미국이 일본한테 맨날 수입을 해갔거든요. 모든 공산품이나 모든 물품들을. 그러다가, 이게 무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일본인들한테 맨날 적자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하고 그 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경쟁력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미국이 이놈 봐라 이러면서 이제 너 그만 커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계속 빌빌대고 싶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일본이 그러다가 버블이 붕괴가 되고 저성장 체제로 가면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쭉 계속 성장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로도 진출하자 해서 다이소가 대만에 제일 먼저 진출을 해서 대만 다이소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창업자가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 체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 백엔샵,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어,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우리나라 그쪽 창업자하고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지분 투자를 할게.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의 싼 가격에 있는 이것들이 우리 일본으로 좀 이제 수출을 해줘. 우리가 좀 가지고 갈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업자는 그 일본에 수출하고 일본에 또 괜찮은 것들을 좀 싼 거 있으면 우리나라 또 이렇게 하고 서로 물품 교환을 이렇게 해가면서 사업을 하자고 협력 관계를 낸 거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다이소라는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거의 지분율이 50대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서로 함께 같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 다이소는 거의 1,000엔샵 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다이소는 보면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대체로 싸기는 좀 싸요. 뭐 좀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다이소랑 우리 다이소랑 좀 다르다. 일본에서 운영하는 세계의 다른 다이소랑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대만도 가면 다이소 재팬, 어디도 가면 다이소 재팬, 또 다른 나라도 가면 다이소 재팬인데 우리나라는 다이소 재팬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이소, 우리나라 거이기도 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매운동을 할 때도 다이소 쪽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창업자의 정신이 불굴의 정신 몇 번 해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새롭게 또 도전하고 처음부터 자기는 큰 사업을 할 거라고 이름까지 이제 부모님이 성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꿈이 커도 다시 시작하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가 황룡사 주지하다가 황룡사 망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이제 가가지고 산골짜기 가가지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그래 이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런 불굴의 정신을 가지려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지 싶어요. 마음 잡는 것이 중요하지 싶어요. 수월, 해월 이렇게 천문이 깃드는 그런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정기를 받아서 불굴의 불태전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백설기하고 골미를 뽑을 거예요. 백설기는 벌써 만들었고요. 백설기에 제 방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저걸 갖다 줘요. 뭐지? 하루 경과 있잖아요. 제가 어제 밤에 내 방에 있는 경과를 다 찾아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경과류를 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씹히는 게 호두가 씹히고 이렇게 먹다 보면 아몬드가 씹히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누가 경과를 주면 참 싫어했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 근데 지금은 이제 경과류라도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나. 아무래도 백설기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넣으면 맛있더라고. 콩을 많이 넣든지 견과류를 많이 넣든지 그런 맛있더라고요. 고구마도 이렇게 오늘도 고구마도 넣는데요. 고구마를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농사 지으면 좋은 고구마는 갖다 내다 팔고요. 이렇게 찍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작거나 못 쓰는 고구마, 터지거나 이런 고구마는 절에 갖다 주면 그럼 우리 무료급식이 엄청 잘 쓸 수 있습니다. 선물하세요.